안녕하세요. 은퇴부동산 연구소의 노초로 소장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보름 전과 지금과 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카메라 앞에 설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런 달라진 분위기를 또 공유를 해드려야 될 거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요. 제가 시장 자체가 좀 안정화되고 좀 그러기를 좀 바랬거든요. 왜냐하면 올해 가격이 지나치게 좀 급등한 경향성을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오르는 것은 정부에서도 굉장히 골머리를 썩지만 엊그저께 여러분들이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보유세 현실화되면 그 보유한 가치에 따라서 내는 우리가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보유세 부분이 상당 부분 올라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렇게 지나친 가격 급등은 원치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시장이 좀 안정되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이렇게 공급도 순차적으로 잘 되면서 물가 상승률 이상 정도의 상승, 물가 상승률 정도의 상승이 정부에서 가장 바라는 정책 목표라고 해요. 가격이 또 급락하거나 그러면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요. 오늘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시장 반등 조짐이 있다라는 것을 좀 정리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제 입장도 그리 마음이 편하지 않은데 시장을 면밀히 관찰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분위기를 같이 공유해 드리는 것이 제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전세가 급등이 계속 되어지고 있어요. 전세가 급등이 되어지고 있는데 가장 우려되는 대목이죠. 전세가 급등이 매매가를 끌어올려 가고 있는 형국으로 지금 현재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정부에서 제가 지난번 주거용 부동산 내년도 시장 전망을 할 때 지금은 매수세도 끊겼지만 매수세가 꺾여 있어서 절대적인 공급량이 부족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에 매수세가 살아나면 시장이 금방 다시 불붙을 수 있다라는 우려를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이 불안한 이유는 입주 가능한 절대 매물이 일단 많이 줄었다는 거, 절대량이 줄어들었다는 거, 그 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까 말까 하는, 즉 전세 세입자가 들어있는 매물, 무늬만 매물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그래서 이런 전세 세입자가 있는 매물을 사람들이 기피한다. 그래서 시장에 거래할 수 있는 매물 자체가 매우 줄어들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은 매수세가 꺾였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조금이라도 매수세가 살아난다면 시장은 언제든지 불안할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해드렸었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그 주거용 부동산 시장 전망 한번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그런 불안한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전세가가 올라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근데 정부에서 오늘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런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인한 시장 왜곡에서 오는 이러한 구조적 전세가 급등의 원인이 있었음을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역시나 2022년까지 전세 매물량을 늘리겠다 이렇게만 오늘 정책 발표를 했거든요. 2022년까지 전국에 11.4만 호를 공급하면 시장이 어느 정도 잡히겠죠. 근데 2022년까지는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전세가 급등은 지금 하루가 다르게 불안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시장을 잡기에는 역부족인 대책 발표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장 반등 조짐을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요인은 전세가가 이렇게 구조적인 왜곡 현상으로 이루어진 전세가 급등은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전세가 급등이 결국에는 매매가를 밀고 올라가는 견인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그러한 조짐이 지금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제가 전세가가 계속 올라간다라는
해결책이 오늘 발표됐는데 만족스럽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전세가 급등은 매매가의 상승을 견인할 충분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거 하나 살펴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하는 지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택 소비 심리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월 대비 상승이냐 하강이냐 이렇게 표시가 되고 수치를 한번 여러분들도 꼭 이거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하는 주택시장 소비 심리지수라는 것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 1년 자료를 다 봤더니 부동산 상승과 하락장을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자료에 따르면은 1월에 하락했고요. 근데 2월에 살짝 반등했다가 3, 4월 달에는 코로나가 되게 심각성을 느끼면서 3, 4월은 하강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부동산이 이제 갑자기 급등했던 시점이 5, 6, 7월이잖아요. 5월 달에 반등을 시작해서, 그러니까 소비심리 지수 이 도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5, 6, 7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을, 심리지수가 전월 대비 상승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때 상승했잖아요. 근데 추석 지난 시장에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8월, 9월에는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계속 어마어마한 대책들이 쏟아졌기 때문에 시장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심리를 얼어붙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 여기서 제가 주목할 만한 것은 10월달 통계를 보니까요. 10월달 9월까지는 이렇게 하락이라는 표시가 나오는데 10월달에 전국 수치도 그렇고 수도권 주택 시장 소비 심리 지수도 그렇고 상승 반전했다라는 겁니다. 이 대목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하는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 제가 전국 통계보다는 수도권 시장에 집중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상승 반전이 됐습니다. 이것이 11월에 다시 상승으로 이렇게 된다면 이게 추세선을 그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주택시장 반등하는가의 하나의 논거로서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 의미 있는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그 영상 편집할 때 이 화면 하나 좀 넣어드릴 테니까 이쪽에 넣어드릴게요. 넣어드리면 이 자료를 한번 보시고 그 국토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 자료가 의미하는 바를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점이 두 번째 논거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제가 지난번 주택시장 전망했던 영상을 언제 업로드했냐면 11월 3일이었어요. 그때 제가 현장 강동구에서 청년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때 왜 제가 현업을 하냐라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그 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알 수 없는 즉각 반응이 오는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바로 저희가 아파트는 부동산 시장에서 생물과도 같다라고 표현을 했고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이 광고를 했을 때 이 콜이 얼마나 오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체감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11월 3일만 하더라도 아파트 매매 전세 한 7, 8개를 광고를 했는데 거의 전화가 오지 않았다고 해서 제가 매수세가 꺾였다라고 단정을 했었는데 세 번째 논 겁니다. 그때까지 전화가 안 왔던 이런 아파트 매물 전화가 최근에 심심치 않게 전화가 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전화가 오는 빈도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가가 불어온 전세가 급등이 몰고 온 이러한 시장 상황, 그래서 소비 심리 지수도 상승 반전됐다는 거. 그 다음에 제가 현업을 하면서 아파트 매물 광고를 할 때 그러니까 전화 오는 빈도수를 가지고 시장 분위기를 감지하는데
최근에 다시 전화가 오기 시작했고 그 빈도는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다. 그래서 절대적인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매수세가 살아나면 시장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반등으로 이어지는 찰나, 그 다음에 시장 반등이 되면 또 급등했던 이 부동산 가격들이 다시 상승할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도 보유세 부담 때문에 마냥 반길 수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무주택자들에게는 지금도 집을 사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데 가격이 더 오르게 되면 더더욱 내 집 마련의 꿈은 요원해지기 때문에 그거 역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여러분, 시장이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분위기를, 이런 조짐을 여러분에게 함께 공유해 드리는 것 자체가 제가 유튜브를 하는 목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소식을 오늘 공유해 드렸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요청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